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은 잠시 뒤 오전 10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모시기 직전에 바로 나왔던 속보가요. 지금 경찰에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속보를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여러 곳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움직임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검찰에서 전재수 장관 등에 대해서 일단 그 입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었던 것이고, 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통일교 측의 윤영호 씨가 주장해왔던 금품 수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서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래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상반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과연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범죄 혐의점에 대한 단초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찰의 움직임은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자금법을 의율할 경우에는 어떤 그 공소시효의 문제가 또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 강제 수사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경찰의 움직임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적으로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에 대해서 이른바 동시에 어프로치했다고 하고, 전세수 의원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에 플러스 명품 시계 2개 하고, 명품 시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브랜드 명까지 까르띠에하고 불가리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종성 전 의원, 김기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돈을 구체적으로 3천만 원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른바 통일부 내 트루마더라고 하죠. TM, 그 한학자 총재에게 올라가는 특별 보고 형식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실상 뭉갠 사실이 이제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니까 뒤늦게 경찰의 이첩을 통해서 아주 뒤늦게 압수수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12월입니다. 4개월 정도면 충분히 여러 가지 입을 맞출 가능성도 크고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12월 초 중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증거인멸과 입맞추기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뒤늦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뒤에 논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사실상 20여 명의 인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일단은 파악된 바로 의하면은 이제 대략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만큼 경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금품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게 혐의점의 단초를 찾아낼 수 있을지 조금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이 어쨌든 오늘 어떤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과연 어쨌든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일단 금품이 전달되었다라고 지금 윤영호 씨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품이 전달되었다면 그 금품의 전달 경위 또는 방법 또는 구체적인 일자, 장소 이런 부분들을 특정할 수 있어야 범죄로서 혐의가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를 지금 이 여야 정치인들 한 5명 정도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만났다면 만남에 대한 장소, 시간, 일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말하면 통신 기록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이제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만난 것인가, 아니면 만남 이후에 어떤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윤영호 씨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만난 이후에 금품을 수수했을 때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날짜, 장소, 그다음에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그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을 때 같은 어떤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 어떤 금품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범죄 혐의점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그 양측의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증빙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경찰의 당면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지금 이 통일교 측을 접촉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범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다. 특히 정치인들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거 자체로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범죄로 구성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들의 고민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의혹의 시작이 윤 전 본부장의 증언 진술에서 시작이 네. 됐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7일, 지난 9일 이례적으로 2주 연속 특정 종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그 특정 종교는 통일교를 좌표 찍어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 날 1심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윤 본부장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실명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뭔가 폭로를 할 분위기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압박을 통해서 그쪽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 해서 앞서 한 진술에 대해서 번복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의 기초에서 혐의점을 찾아가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진술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증거와 다른 사람의 진술이 더해져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의 일방적인 수사의 기관의 어떤 수사의 방향이 국민의힘 쪽만 지나치게 향한다고 했을 때 제2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진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측에서 앞으로의 어떤 경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어떤 입장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경찰은 통일교, 또 국회 사무실, 피의자 자택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 전담수사팀은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집과 전담 장관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천정군과 서울본부를 포함해 현재 구속 상태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10일 23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전 전 장관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경찰 국수보는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뒤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을 피의자 입건 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경찰이 윤 전 본부장의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나오지 못한 데다 이후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착수 닷새 만에 곧바로 윤 전 본부장과 전재수 전 장관 등을 비롯해 입건된 피의자들과 통일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피해자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집과 전 장관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천정군과 서울본부를 포함해 현재 구속 상태인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의 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10일 23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경찰은 통일교 재정 관련 자료 등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의 강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사실 앞서서 지금 여야에서는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좀 나왔고 어쨌든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 보고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글쎄 아직까지 특검에 대한 시기나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어떤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까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고 또 이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물타기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돈을 줬다고, 금품을 줬다고 하는 윤영호 씨의 주장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윤영호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윤영호 씨가 지난 8월 특검에 나와서 진술했다는 내용과 또 며칠 사이에 윤영호 씨가 이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했던 진술들이 너무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윤영호 씨의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신빙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1차적으로 윤영호 씨가 왜 이러한 주장을 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그 특검이라는 것이 보충성의 원리 또 예외성의 원리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는가라는 부분을 놓고 평가를 해야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의혹을 모두 특검으로 가져간다? 이것은 좀 너무 이른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었던 또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특검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있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민중기 특검의 정치 편향성이란 부분이 시작부터 추천이 민주당 추천으로 이뤄졌습니다. 뭐 애초부터 중립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는데요. 지난 8월에 분명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양쪽에 돈을 줬다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통일교의 특별 보고를 통해서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됐던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 문서가 아니라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다이어리에 의존해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듣고 뭉갠 거 아닙니까? 단순히 여야 의원들의 상황만 뭉갠 게 아니라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 기소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과 관련된 부분 드러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당원을 통일교에서 당원을 가입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한두 차례가 아니라 무려 세 차례나 민주당에 관련된 거는 눈을 감고 국민의힘만 타겟을 해서 심지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통일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 본인들이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해야 함에도 뒤늦게 지금 이첩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원래 특검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의 수사기관이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중립적인 특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3개 특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특검 여기에서 미진해서 2차 특검, 종합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분명히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입맛대로 민주당 검사를 통한 특검을 하고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민중기 특검의 이 문계기 수사와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왜 중립적인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진 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반박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날짜라든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는 3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재수, 임종성, 또 김규환 이 3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지금 날짜 특정하지 못했고요. 장소 특정하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금액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바로 특검으로 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왜 김건희 또는 최혜병 특검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던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특검을 주장했을 때 그 특검 하면 안 되고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얘기했던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생기고 그것이 수사가 부진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 그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지금 의혹 제기만 가지고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전재수, 임종석, 김규현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금액은 특정이 됐습니다. 브랜드도 특정이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 개인이 아니라 이른바 특별 보고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혐의 부분이 구체화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병대와 특검 관련해서는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원했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특별한 검찰을 상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동에 일방적으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그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특검을 왜 반대합니까? 범인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입니다. 10시에는 이제 내란 특검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저희도 잠시 뒤에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발표를 오늘 하게 될지 현재까지 이제 흐름들을 보셨을 때 오늘 어떻게 좀 어느 정도로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 오늘 내란 잠시만요. 지금 벌써 좀 연결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 현장으로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예완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후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법제처장 이완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전 경호처장 박종준, 전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 국회의원 추경호, 임종덕, 전 국무총리 황교안 등 총 24명을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모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의 잠깐만 좀 이렇게 앞에 부분이 생략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리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8호역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간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간이 이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입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1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영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구사단과 3사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의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영, 구사단과 3사단을 관할하는 지성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찌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였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건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이의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3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린 화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도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제기하였고, 대통령실, 김용현, 국무총리 한덕수는 거짓선동, 정치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 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자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인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 대응에 응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 기능 마비 등
계엄 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김영영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의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법 박탈, 최상목 지시 문건에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상민 조지호 김봉식 지시 문건에 5개 언론사 단전 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인영 메모에 정치인 체포 명단, 체포조 운영을 통해서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하는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 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 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 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란 특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앞두고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인 계엄 선포의 동기라던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질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은 계엄을 준비한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좀 내놓은 부분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께서 일단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란 특검이 지난 6개월 동안의 특검 활동에 대한 성과 부분을 이제 국민들께 보고 드린 건데요.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본인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그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했고요. 그 확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재판에 넘겨서 지금 넘겨진 상황까지를 말씀 주셨는데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이 친일 쿠데타를 통해서 본인의 권력을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목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 계엄의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단순하게 그 최근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23년도 10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위한 군 인사 등을 단행하고 또 총선을 작년 24년 4월 있을 총선 이후에 비상계엄을 진행하겠다라는 모의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는 점 그런 것들에 더해서 아마도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해지면서 결국 12월 달에 특검의 어떤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특검을 명분으로 삼기 위해 그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북의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이러한 측면까지도 특검에서는 밝혀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내란 특검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이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될 텐데 향후에 이 과정들이 공소를 어떻게 유지해 가고 그리고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까지 미진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저희 숙제도 좀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 먼저 듣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란 특검의 명칭은 원래 내란 특검이 아닙니다. 외환 유치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외환 유치죄 성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했듯이 비정상적인 무력 도발을 했다. 근데 북한이 이에 호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외환 유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이 통모해야 됩니다. 공동의 뜻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외환 유치죄는 성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궁색하게 적을 이롭게 했다는 이적죄를 가지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언급하는 걸 보면 10월하고 11월에 북한 평양 일대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적 행위를 적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드론 작전 사령과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 내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외환 유치죄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에 더해서 외환 유치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외에 한덕수 전 총리든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당시 장관이든 여러 사람에 대해서 올감해서 뭔가 구속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혐의 입증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무려 2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의원을 넘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프레임으로 얽어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내란 혐의에 관련된 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내란 혐의 그리고 외환 유치죄 관련해서 적용하다가 실패한 특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짧게 좀 예,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꾸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 주시는데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짧게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란죄를 만들기 위해서 외환유치죄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불충분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내란죄라는 것은요. 지금 외환유치죄가 없어도 그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회,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두 기관들은 그 무력에 의해서 그 국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측면과 강조가 되고 그것만 확인이 돼도 얼마든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27명들이 내란죄 그리고 그 중대 임무를 했다라고 하는 저기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분들에 대한 그 처벌은 분명히 필요하다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오늘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들 그동안 국민들께서 지난 6개월 동안 특검의 브리핑 그리고 재판의 진행 과정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서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런 이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특검이 기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민중기 특검을 보면서 얼마나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습니까?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추천이 누굽니까?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특검이 선임되고 특검보도 그쪽 사람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관 또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6개월 동안 사실상 세개 특검을 통해서 120명의 검사와 수사기관, 수사관들 50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다음에 비용도 500억 원 넘게 됐는데 근데 2차 특검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특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진실이 무언지는 지금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분이 무죄가 아니듯 기소됐다는 거를 유죄 확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특검에 대한 평가를 짧게 해주셨는데 지금 2차 특검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많은 사람들과 6개월 동안 해서 나온 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특검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고 사실 오늘 이 발표를 어쨌든 지금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되겠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 2번의 특검 기간을 연장하면서 특검을 해왔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지난 6개월의 특검 과정들을 소상하게 브리핑하는 것은 저는 맞는 형식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쪽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볼 때 특검과 특검보를 제외하고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현직 검사와 또 수사관들입니다. 검찰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을 어떤 특정 진영의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수사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 인사들 또 군 관계 인사들에 대해서 구속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특검에서 나는 열심히 어떤 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이분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기 때문에 사실 기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이 과정들 속에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조은석 특검이 지난 6개월 동안에 했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용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구속되거나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상황들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난 1년 전에 군인들이, 계엄군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집단으로 난입해가지고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국회를 분합발로 짓밟았던 저 현장들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었고, 그 과정들이 지금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다면 이 부분을 올리게 만든 조은석 내란 특검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객관적인 평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미진한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앞서 지금 2차례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엄에 대한 동기가 사실 구체적으로 좀 나온 부분들이 조금 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윗선들에 대해서만 중요 임무 종사죄 정도를 적용한 그런 정도 수준, 소위 27명에 대한 어떤 재판에 회부한 것, 이것 말고도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면 그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더 많은 인사들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외환 유치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정상적인 작전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작전들을 수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또 다른 이 범죄 혐의들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현재 권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수사를 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 지나치게 외환 유치죄를 억지로 얽어매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에 있던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출발해서 평양 상공에 어떻게 됐는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국가 기밀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경우는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대북 심리전을 펼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물풍선 전에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북 전단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해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종북몰이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도발이 한 건, 두 건이었습니까? 6.25 이후부터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핵을 개발하고 심지어 연평도를 포격하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도발들을 잇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저간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군의 활동마저도 그렇게 뭔가 사실상 외환 유치, 북한의 어떤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건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특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영장을 기각할 때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법리와 그다음에 증거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특검의 수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점을 밝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특검의 발표가 아니라 공판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란 특검에 따르면 이 계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이 계엄에 관여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일에 행적이 없다라는 지금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엄이 이제 김건희 씨와 어떤 이제 동기로서 작용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앞선 추측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내란 특검에서 밝히기를 김건희 씨는 계엄에 관여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당일에 행적이 없다라고 현재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